안녕하세요. 안동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가사조사 절차, 조정 절차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민사소송과는 다른 이혼 소송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등을 적시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소장은 이혼 사유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면 재산 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등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의견,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견 등의 답변을 기재하게 됩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를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변론기일 이전에 사건을 조정해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지정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자녀 양육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시간 자녀 양육교육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양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방대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고, 양 당사자의 결혼 이후 생활 과정의 많은 내용이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가족 문제까지도 개입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의 특징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재판부에서 가사조사관을 임명 후 가사조사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참석시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원은 혼인생활이 파탄난 이후 조사,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양육권 및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하게 되고,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양 당사자는 준비서면과 서증 제출을 통해 주장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이것으로 이혼소송 절차는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건 성공 사례들은 법무법인 로얄 안동화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